남들은 다 아는 정보인데 너만 몰라서 지금 이 순간에도 피 같은 돈이 줄줄 새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심각한 건데 님들만 상황 파악 못하고 있으면 나중에 진짜 큰일 나거든? 오늘 코스피 8천 찍는 거 보려고 다들 눈 비비고 기다렸을 텐데 0.33포인트 차이로 고꾸라지는 거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어. 오늘 영상 끝까지 보면 지금 이 난장판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돈을 지키고 오히려 남들보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 확실한 비법을 내가 전부 다 알려줄 거야. 남들 공포에 질려서 도망갈 때 진짜 돈 되는 정보가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르면 평생 고점에서 물량이나 받아내다가 끝나는 거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해. 이야기를 해보자. 오늘 오전 9시 17분에 코스피가 7,999.67을 찍었는데 이게 역사상 처음으로 8,000이라는 숫자에 손끝이 닿은 거였거든. 화면에 8,000이 뜨는 걸 기다리던 분들 정말 많았을 텐데 딱 2시간 뒤에 지수가 7,420까지 내려앉아 버렸어. 고점에서 저점까지 무려 578포인트가 증발한 건데 장중 낙폭이 7.2%에 거래대금이 66조 원이나 터졌지. 하루에 66조 원이 오갔다는 건 시장 전체가 한꺼번에 뒤집어졌다는 뜻이고 8,000 가는 줄 알았다가 7,400을 본 님들은 지금 손이 덜덜 떨리는 게 당연해. 나도 화면을 2번이나 확인했을 정도로 기록적인 폭락이었는데 사실 흔들리는 거랑 판단을 틀리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 그럼 도대체 왜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단순히 삼성전자 실적이 꺾여서일까? 아니면 반도체 파티가 이제 끝난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3가지 대형 악재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동시에 터진 복합 사고야. 외국인이 오늘 5조 6천억 원을 팔았는데 이게 올해 일별 매도량 중에 최대 수준이거든? 기관도 1조 원 넘게 팔았고 개인이 혼자서 6조 7천억 원을 받아냈지만 지수는 속절없이 밀렸어. 물량을 받아내는 거랑 지수를 방어하는 건 다른 이야기인데 님들이 받아낸 가격이 고점이면 결국 받아낸 쪽만 손해를 보게 되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는데 바로 프로그램 매도가 3조 4천억 원이나 쏟아졌다는 거야. 그중에서 비차익 매도가 3조 3천억 원이었는데 이건 사람이 머리로 생각해서 판 게 아니라 기계가 기계적으로 물량을 던진 거거든. 외국인 매도가 지수를 끌어내리면서 미리 설정해둔 자동 매도 라인에 걸려버린 건데 기계가 쏟아낸 물량이 낙폭을 더 키웠다고 보면 돼. 그럼 외국인은 왜 하필 오늘 이렇게 무식하게 던졌을까? 그건 바로 8,000이라는 숫자 때문이야. 역사상 처음으로 8,000에 닿기 직전인 0.33포인트 앞에서 돌아섰다는 게 큰손들에게는 강력한 매도 신호가 된 거지. 축구로 비유하면 골 넣기 직전에 수비수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면 돼. 8,000이라는 거대한 심리적 저항선 앞에서 그동안 쌓였던 차익 실현 욕구가 한꺼번에 폭발한 거야. 엊그제 삼성전자가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들어갔고 코스피도 한 달 만에 7,000에서 8,000까지 급하게 올라왔거든. 그 사이 누군가는 팔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했을 텐데 터질 타이밍만 찾다가 오늘 딱 걸린 거지. 하지만 8,000 매물벽만으로는 578포인트나 빠질 수가 없는데 여기에 삼성전자 파업이라는 대형 폭탄이 하나 더 겹쳐버렸어.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하면서 성과급 상한선도 아예 없애달라고 했거든. 사측이랑 협상을 했는데 간극이 2% 정도 차이 나지만 진짜 문제는 이걸 제도로 박아달라는 명문화 이슈야. 삼성전자 노조 최승호 위원장이 11시간 넘게 마라톤 회의를 했지만 결국 결렬됐고 오늘 오전 협상도 또 안 됐어. 만약 조정안이 안 나오면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 동안 총파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원만 3만 7천 명이 넘지. 특히 반도체를 만드는 핵심 부서인 DS 부문의 58.6%가 참여한다고 하니까 시장이 발칵 뒤집힌 거야. JP모건은 이 파업이 실제로 일어나면 삼성전자의 최대 손실이 43조 원에 달할 거라고 추정했어. 애플이랑 HP 같은 큰 고객사들이 삼성에 직접 전화해서 대응 계획이 뭐냐고 물어볼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거든. 삼성전자 주가가 오늘 장중에 26만 6천 원까지 빠지면서 시가 대비 8% 넘게 폭락한 것도 이런 공포가 반영된 거지.
그런데 재밌는 건 키움증권 박유학 연구원 같은 전문가는 바로 어제 목표가를 33만 원으로 올렸다는 거야. 시장의 공포랑 증권가의 판단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지 헷갈릴 수밖에 없겠지. 뻔한 뉴스를 뒤집어서 본질을 파악해보면 이번 폭락은 세 가지 이유가 한꺼번에 겹친 운 나쁜 날일 뿐이야. 외국인의 차익 실현, 8천 매물벽, 그리고 삼성전자 파업 공포가 동시에 터진 거지. 여기서 중요한 건 삼성전자 실적이 실제로 꺾였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이야. 추정 PER은 6.65배로 여전히 낮고 영업이익 전망치도 아침이나 지금이나 똑같거든. 아침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외국인이 파는 것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라 이익 추정치가 꺾이는 게 진짜 위험한 거야. 근데 지금 꺾인 건 이익이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라는 거지. 하락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이걸 구분하면 대응이 완전히 쉬워져. 실적이 꺾여서 빠지는 건 진짜 도망쳐야 할 하락이고 밸류에이션이 너무 올라서 조정받는 건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야. 그런데 오늘처럼 밖에서 갑자기 사고가 터진 외부 충격형 하락은 충격이 지나가면 몸이 스스로 회복하거든. 2020년 코로나 때 코스피가 보름 만에 30% 빠졌지만 석 달 만에 다 복구한 거 기억나? 911 테러 때 하루 12% 빠졌어도 한 달 만에 돌아왔어. 건강한 사람이 교통사고 당했다고 해서 몸이 약한 건 아니듯이 지금 시장도 뼈가 약해서 넘어진 게 아니라 차가 와서 부딪힌 것뿐이야. 이제 JP모건이 말한 43조 원이라는 숫자를 현실적으로 뜯어보자.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1631조 원인데 43조 원은 고작 2.6% 정도밖에 안 돼. 연봉 5천만 원 받는 직장인이 수리비로 130만 원 쓴 셈인데 아프긴 하겠지만 회사를 그만둘 일은 아니잖아. 그런데 주가는 8%나 빠졌다는 건 리스크의 3배를 이미 시장이 먼저 두들겨 맞았다는 뜻이야. 시장은 항상 공포를 먼저 반영하고 현실이 그보다 나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습관이 있거든. 지금 파업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협상이 진행 중인데도 시장은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를 다 써버린 상태인 거지. 여기서 님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는데 파업이랑 CPI 쇼크를 한데 묶어서 겁먹는 거야. 하지만 파업은 물건이 안 나오는 공급 이슈고 CPI는 돈이 너무 풀려서 생기는 수요 이슈라 성격이 완전히 달라. 삼성 반도체 공장이 멈춘다고 미국 휘발유 가격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CPI가 높게 나왔다고 노조가 파업을 더 세게 하는 것도 아니거든. 다만 같은 날 겹치면서 공포가 증폭됐을 뿐이지 팩트 위에 얹어진 공포의 거품이 거치면 얹어진 만큼은 다시 되돌아올 수밖에 없어. 물론 어젯밤 CPI가 예상을 넘으면서 공포가 바로 사라지긴 힘들겠지만 말이야. 어젯밤 발표된 CPI 결과를 보면 헤드라인 3.8%에서 4.0% 수준이고 근원은 2.8%로 둘 다 예상을 넘었어. 특히 근원 MOM이 0.4%로 나왔는데 이건 2025년 1월 이후로 최고치야. 주거비랑 항공료 같은 기저물가까지 다 움직였다는 건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더 힘들어졌다는 뜻이지. 금리 인하 기대는 멀어졌고 오히려 인상 확률이 30%까지 올라왔으니 시장 분위기가 차가울 수밖에 없어. 삼성 협상도 아직 타결이 안 됐으니 지금은 4가지 시나리오 중에 최악의 구간인 시나리오 4번에 가장 가깝다고 봐야 해. 하지만 미국 시장 반응을 보면 또 다른 답이 보여. S 그리고 P500이 0.71% 빠졌는데 이건 급락이라기보다는 방향성을 확인하는 수준이었거든. 10년물 국채금리가 4.42%로 올랐고 달러 인덱스도 98.24로 강해졌으니 환율이 1489원까지 튀어버린 거야. 달러가 강해지면 외국인이 더 팔 수 있다는 뜻이라 내일 아침에도 매도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 그런데 야간 선물 시장에서는 코스피 200 선물이 5.29%나 반등했거든. 이건 오늘 낙폭이 너무 과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뜻이라 내일 개장할 때 갭 상승으로 시작할 가능성도 아주 높아. 그래서 지금 사야 돼? 내 포지션별로 행동 지침을 딱 정해줄게. 일단 현금 들고 있는 분들은 섣불리 들어가지 말고 이번 주 수요일 PPI랑 삼성 협상 결과까지 보고 나서 천천히 분할 매수해도 늦지 않아.
주식을 들고 있는 분들은 어제 빠졌다고 급하게 물타지 말고 PPI랑 트럼프와 시진핑의 베이징 회담 같은 변수를 먼저 확인해야 해. 신용이나 레버리지 쓴 사람들은 지금 당장 반대 매매 라인부터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해. 지금 시장 신용 잔고가 36조 원이나 돼서 종목이 좋아도 기계가 팔아치우는 건 막을 수가 없거든. 적립식으로 모으는 분들은 어제 같은 날이 오히려 기회니까 기존 계획 그대로 밀고 가야 해. 빠질 때 더 많은 주식을 사는 게 적립식의 본질인데 여기서 흔들리면 지금까지 한 게 다 도루묵이 되거든. 이번 주 수요일 PPI가 CPI 방향을 확정 지어줄 거고 목요일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규제 이야기가 나오는지도 잘 지켜봐야 해. 그리고 삼성전자 협상 결과가 나오면 내가 바로 업데이트 해줄 테니까 그거 보고 판단해도 괜찮아. 지금은 숫자로 상황을 봐야지 감정으로 대처하면 2.6%짜리 리스크에 계좌 다 털리는 수가 있어. 다음에 또 시장이 빠질 때 뉴스 제목 보고 겁먹지 말고 세 가지만 스스로 물어봐. 실적이 꺾였는지, 외부 충격인지, 아니면 가격 조정인지 말이야. 이 질문 하나가 님들의 패닉 매도를 막아주고 결국 계좌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거야. 님들은 어제 장에서 언제가 제일 힘들었어? 8,000 기대하다가 7,400 봤을 때야? 아니면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이 걱정되는 거야? 댓글로 알려주면 내일 영상에서 같이 복귀해보자. 투자는 확신이 아니라 조건을 확인하고 내 상황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라는 걸 잊지 마. 오늘 내가 짚어준 내용들이 도움됐다 싶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 구독자들에게 도움되는 진짜 정보 하나도 빠짐없이 매일 전부 다 알려줄 거니까 경제 해결사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놓고 우리 다 같이 부자 되자. 그런데 사실 어젯밤 미국장도 사상 최고치 찍고 내려온 건데 속을 열어보면 좀 다른 그림이 나오거든.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풀어줄 테니까 알림 설정 끄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에 내가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줄게.